그 최근에 무슨 뭐 국채가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일이 있었죠. 도대체 큰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벌어지고 있는지 큰일이 있었어요. 네, 뭐예요? 발단은 이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인데 금기를 깨고 연준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 후보나 정신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적은 없는데 우리 영역이 항상 고용률이 어떻고 네네.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꺼지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너무 타오르면 금리 인상하는 건데 기준금리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5.5%로. 근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큰 게 하나 터진 거죠. 지난주에. 네,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라는 데서 네. 꽤 그래도 이제 평판이 있는 투자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루비니 교수라고 있어요. 누리의 루비니라고 들어보신 적 네네. 있어요? 뭐 미스터 루비니. 둠으로 네네. 해서 막 경기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 이분이 참여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리포트로. 근데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국채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네, 미국 정부가. 지금 정부가?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그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분들이 제시한 그래프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국채 발행량이에요. 저게 국채 발행량이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쭉 그래프를 보면 저 밑에 2008년 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잖아요. 두 시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돈을 네, 많이 네.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위기니까. 그래서 국채 발행 엄청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23년, 4년 요때 확 올라가잖아요.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렇죠.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리고 경기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쪼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연준은. 근데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 대선 전에 돈을 풀고 있는 거다. 이건 분명히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미국 경기가 좋다고 바이든이 계속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 경기 좋고 우리 고용도 좋고 너무 좋아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게 다 저것 때문이다. 돈 너무 풀어서. 사실 저것 때문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FRB 연준이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정부에서는 돈을 푸니까 네네. 이게 지금 오히려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돈 풀어서 된 거다. 요거 한 가지 얘기하고 근데 더 큰 걸 하나 얘기했어요. 더 큰 건 뭐예요? 더 큰 게 뭐냐면 돈을 푸는데 안 푼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네요. 그게 뭐냐면 네.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했다는 거예요. 단기 국채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1년 미만의 국채예요. 근데 보통 이게 미국 국채 얘기할 때 우리는 3년물이나 10년물을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3년 미국 뭐 트레저리 뭐 본드 그래가지고 뭐 재무부 발행 채권 뭐 그러면 그 금리가 얼마다 가지고 시장에서 네, 계속 네. 보거든요. 근데 그건 발행을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단기 국채를 너무 발행을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국채를 막 발행하면은 그 국채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매수자들 한정돼 있잖아요. 매수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예금할 때 이자 많이 받고 싶은. 그러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막 오르는 거예요. 장기는 발행을 오히려 안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시장 금리가 낮구나.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장기 국채 금리를 가지고 기준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스터리가 뭐였냐면 왜 장기 국채 금리는 이렇게 계속 낮아? 우리가 돈 쪼이려고 막 이 기준금리 막 올리는데 왜 쟤는 안 올라? 이랬는데 그게 사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정부가 조작한 거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더 재밌는 게 이 연구진 중에 네. 트럼프의 측근의 자문이 있어요. 문우신이라고 트럼프 정부 때 재무장관 하던 그쵸, 네, 이분의 자문역을 하던 연구진들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적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트럼프 진영 언저리에 있는 분이 보고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뭐 왜곡됐다라고 또 이제 바이든에서 반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니 옐런, 바이든이 네, 네. 직접 하진 않고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이 바로 반격에 나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 근데- 잘못된 거다. 아니 공무원스럽게 발언했어요. 우리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아. 단기국채 발행 시기를 조절을 했고 양도 다 위원회 승인받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했던 얘기는 아니네요. 하긴 한 거네. 한 거예요. 네, 그럼 네. 그건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해석을 놓고 막 싸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트럼프가 미국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연준은 원래 9월, 11월에 두 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인상하고 안 하고 간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리포트를 낸 셈이에요. 시장에서는 다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미국 금리만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그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집 살려는 분들 더 싸게 대출 받아, 뭐 주식 투자하려는 분들도 더 이 높은 네. 이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뭐 자동차 사는 분들도 더 싸게 캐피탈에서 론 받아가지고 자동차 사고 이게 다들 기대하고 있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브레이크 건 거죠. 아. 같은 트럼프의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딱 이렇게 확증을 해준 거예요. 지금 논란이 심각하고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해서 대통령 자기가 된 다음에 자기가 돼가지고 이제 좌지우지하려나 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 의미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계속 딥스테이트 얘기를 아, 하잖아요. 네네. 딥스테이트의 월가도 있고 이런 바이든 행정부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재무부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선출되지 재무부, 않은 FRB 공무원들. 이런 데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잘 됐다는 그 수치를 다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시작할 앞으로 수 또 어떻게 있어요. 될지.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그 말씀하시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공무원을 아무 때나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트럼프가 선출은 내가 됐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우리나라는 재정 기재부에서 다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공무원들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계속 파이어 할 거야 뭐 이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있어요. 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건 굉장히 좀 불안해지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네. 자기가 이준석 의원이 전에 뭐 이렇게 당직자 뽑는데 뭐 아. 대변인 시험 봐서 뽑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네. 미국판 공정론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건 아니고 트럼프가 자기 4년 동안 공무원들한테 뭔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딥스테이트한테 당했다. 네, 당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했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한테 설득당한 거를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되게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 막 해고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역공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성역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항상 네네. 그냥 중립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너무 재미없는 노잼이라서 문제지만 자기 일 한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어디 편향돼 있거나 뭘 조작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FRB 연준도 전혀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아니죠. 재무부도 사실 그래요. 미국에서 국채 발행하는 거야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뭐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경제 이슈가 다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결국은 정치가 그렇겠네요. 경제고 경제가 정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 조인트 까고 맨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금리에 대한 이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의미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것 같아요. 네.